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관찰자 AB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돼 있고, 일정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하나는 정지, 그리고 하나는 이동하고 있다. 옳은 걸 골라라. 가에서는 A, B 다 정지돼 있고, A 소스도 정지돼 있으니까 지금 파장의 간격이 다 똑같죠. 그래서 진동수는 같게 느껴질 거고요. 나에서는 지금 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쪽 라인은 간격이 좁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작고요. 이쪽이 파장이 크죠. 파장 크다. 그러니까 파장이 같지 않겠네요. 니은 이상하고요. B가 측정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파장이 작다는 건 반대로 진동수가 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괜찮은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A는 일정 속력을 달리고 있는 거고 진동수가 여기서는 550으로 들렸는데 여기서는 450으로 들렸다는 거네요. 이렇게 속력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때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커져서 이렇게 들릴 거고요. 이때는 진동수가 작아져서 이렇게 들린 거죠. 원래 진동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 진동수, 그럼 이 550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는 F0에다가 소스만 움직이고 지금 옵저버는 그대로죠. 그러면 소리 속도를 340이라고 놨으니까 340 빼기 V, 이 속도를 자동차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이거 분의 340 이거고요. 그리고 450은 F0에 340 플러스 V분의 340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되니까 그냥 좌변 우변에서 나눌까요? 그러면은 45분의 55 0 없애고 이건 F0 없어질 거고 340 플러스 V분의 340 분의 340 마이너스 V분의 340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고 이것도 약분이 되네. 이게 5, 9, 45, 11 그러면 저게 9분의 11이 340 마이너스 V분의 340 플러스 V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해주면 340 곱하기 9 플러스 9V는 340 곱하기 11 빼기 11V 이렇게 되네요. 넘어가면 20V는 340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2 없어지고 0 하나 없애면 V는 3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이걸 EBS에서 PDF를 다운 받았는데 지금 보면 3번이 그림이 잘 안 나와서 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3번 넘어갈게요. 지금 힌트에 보니까 파장 간격, 그러니까 뭐 간격이 좀 달라져서 그걸로 푸는 것 같은데 간격 보면 뭐 파장의 길이는 비교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파장이 얼마나 짧아지고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속도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진동수는 파장의 간격을 보고 진동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4번 넘어갑니다. 4번을 보면은 지금 원래 진동수가 F0인데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VA로 움직였더니 그럼 이거는 지금 다가왔다는 소리고요.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플러스 X 방향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진동수가 더 작아졌다는 건 뒤쪽 방향으로 간다 소리입니다. 근데 0.1 커지고 0.1 작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속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데 같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계산해보면 수학적으로. A는 지금 진동수가 이렇게 크니까 파장은 이것보다 원래 파장보다 더 짧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진동수가 크니까요. B에서 음파 측정률 멀어지고 있다. 뭐 니은도 괜찮고요. 속도비가 1대1이냐? 이게 아마 0.1 커지고 0.1 작아지니까 1대1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 F0는 V 소리 속도 빼기 VA분의 V고요. 그래서 V는 소리 속도예요. 그리고 0.9 F0는 V 플러스 VB분의 V인데 물론 여기 F0가 있어야죠.
그럼 이게 약분해주면 결국 A 같은 경우에는 V 빼기 VA 분의 V가 1점이라는 소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V 플러스 VB 분의 V가 0.9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때 이게 VA랑 VB가 같지 않아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계산하기 귀찮아서 아무튼 다 같지 않아요. 실제로 계산해보세요. 근데 아마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 풀어보죠. 5번 같은 경우에 전자기파를 지금 이렇게 쏴서 이렇게 반사시키는 건데, 이게 아마 스피드건의 원리를 지금 물어보려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간파가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는 F0로 쐈으면 F0로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는 F0로 쏘면 얘가 지금 움직이면서 이걸 튕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도플러 효과. 그러니까 B가 일종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래서 이게 반사시켜서 이게 일종의 이제 파를 내보내는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가오는 소스가 다가오는 상태에서의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더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진동수 F0보다 작은 딱 F0만큼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정지에 있으니까. A가 측정한 반사된 진동수는,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이 진동수는 나가 가보다 큽니다. 왜냐면 다가오면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소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 하나의 진동수를 측정하면 B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얘는 이제 F0가 그대로 오면 얘는 정지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진동수 F1이라고 할까요? 이 F1의 크기를 이제 계산해주면 얘가 이 소스가 얼마의 속도로 다가오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피드건에는 이런 계산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나올 때, 스크린상에 나올 때는 이 B의 속도가 얼마인지, B의 속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지금 학생은 거의 없겠죠. 근데 아마 버스를 타건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차를 타건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혹은 고속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스피드건이 하나 있고요. 경찰이나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도로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신호등처럼 달려 있는 거. 두 개의 스피드건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약간의 이건 약간 필요 없는 말이긴 한데, 이 스피드건은 사실 요거랑 같아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 스피드건, 위에 있는 스피드건은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렌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렌즈 각도가 좀 달라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는 여기 위치를 찍고요, 하나는 여기 위치를 찍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밖에 달린 자동차가 이렇게 슝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번 찍고 이때 한번 찍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 거리를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을 재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잽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평균 속도를 측정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거리를 걸린 시간에 나눠주는. 근데 이 A 스피드건은 이제 순간 속도를 측정해서 두 개가 살짝 다릅니다. 보통 이 야구공 스피드건은 이 순간 속도를 재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거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도 스피드건 재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수 있는 데까지 오게 될 텐데, 투수가 공 처음 던진 거랑 나중에 던진 걸 두 개 비교해 보면 이때 속도가 훨씬 작아요. V1, V 이니셜, V 피니시. 그러면 V 이니셜이 훨씬 더 셉니다. 공기 저항 때문에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데, 회전 같은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랑 피니시 벨로시티가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조금 날수록 좋다고 해요. 회전 수가 그만큼 커서도 좋다고 하던데, 뭐 대표적인 선수가 오승환 선수,
야구라고도 합니다. 뭐 옛날에 잘 나갔었죠. 지금도 그런가? 야구를 아주 잘 알지 못해서. 뭐 6번 넘어가죠. 전자기파를 검출하는 실험 과정입니다. 앞전수살 탕 하고 이렇게 딱 누르면 빠직하고 이렇게 빠직하고 이렇게 스파크가 튀어요. 스파크가 튄다는 건 결국 방전이 일어났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방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전이 일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전류가 찌직하고 공기 중에 이렇게 전달된 건데 이게 계속 일어난 게 아니고 한번 탁 일어나고 말아요. 그 말은 전류가 한번 샥 흘렀다가 안 흐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정한 세기 전류가 아니고 전류가 한번 팍 생기고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기파를 만들 거고요. 전자기파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전류가 만들어서 발광다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 방전이 일어난다는 건 제일 처음에 전류가 제일 처음에 생긴다는 거죠. 생겼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치적으로 말하면 결국 전류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예요. 그러면 이거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자기장이 커졌을 때도 커지고 자기장이 커진다는 건 결국 시간당 자기 순서에 변하는 거니까 이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요. 이때도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요. 근데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교류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도 한번 유도가 일어나고 이렇게도 한번 유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한 번 앞전사자를 딸깍하는 순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한번 흐르고 이렇게도 한번 흘러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하든 간에 무조건 한 번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순식간이라서 요즘 핸드폰은 그 초고속 카메라 기능 좀 이렇게 느리게 찍는 기능이 있던데 그걸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랑 한번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펑션 제너레이터랑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사실 오실로스코프는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필요는 없고 펑션 제너레이터로 교류를 잘 만들어주고 진동수만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만약에 빨간색 다이오드 이렇게 놔두고 하나는 파란색 다이오드를 이렇게 놔둬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대충 보이죠? 긴 선과 짧은 선을 긴 것끼리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이렇게 연결해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짧은 게 마이너스고 긴 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연결해야 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게 P형이고요. 짧은 게 N형입니다.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꼬아요. 두 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병렬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에 그대로 갖다 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N형 쪽으로 안 흐를 거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불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때는 빨간색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딸깍거리면 깜빡하고 각각 한 번씩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 다 교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수업에서 한번 해보면 뭐 괜찮은 거긴 하죠. 자, 디귿. 발광 다이오드의 단자를 서로 바꿔도 그래서 빛은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언제 나오냐가 문제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7, 8번인데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7번과 8번 되게 구분 잘해야 돼요. 아마 이거 3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지금 이번 페이지 여기 7번, 8번 있는 이 페이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거를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코일이고 하나는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F0일 때 발생한 소리의 크기는 같았대요. 그래서 흔히 이걸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만약에 둘이 직렬로 연결했다면 F2를 했던데 F2는 F0보다 지금 진동수가 더 크죠. 진동수가 더 클 때 가에서 더 소리가 크게 났대요. 이해되는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건 스피커의 전류가 잘 흐른다는 소리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압이 높다는 소리예요. 전압이 크게 걸린다. 그럼 여기는 전압이 작게 걸리겠죠. 전압이 작게 걸린다. 자, 이거 두 개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나려면 전압이 많이 걸려줘야 돼요. 전압이 많이 그러니까 스피커도 일종의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결국 전압이, 그러니까 스피커에 소리가 잘 나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저항과 이 스피커가 지금 병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전압이 같아요. 전압 같다. 여기도 오른쪽도 이 스피커랑 이 저항이랑 이렇게 해서 전압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직렬 연결이죠. 이렇게 직렬 연결. 뭐 반대 이렇게 오디오 장치 여기 이제 일종의 전압, 여기서 이제 전원을 걸어 이렇게 전개해 주는 거지. 스피커에 소리가 나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붙었냐는 건데 지금 진동수를 크게 줬어요. 진동수를 크게 줬더니 가에서 소리가 더 잘 났대. 소리가 잘 났다는 건 지금 여기 전압이 크게 걸린 거니까 여기 전압이 크게 걸렸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전압이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진동수를 높였더니 지금 이 저항에서 전류가 잘 흘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높였더니 저항에서 전류가 커졌다 라는 그 의미예요. 커졌다. 이게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죠. 이게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이게 축전기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축전기는 진동수가 크면 저항 역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축전기는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를 잘 흐르게 하잖아. 그러니까 축전기가 여기 있으면 진동수를 키웠을 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면서 I가 증가해요. I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V는 IR이니까. 근데 지금 I가 커진 거니까 결국 V가 많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커지니까 이거랑 병렬 연결된 스피커의 전압도 커져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스피커는 무슨 말이냐면 고음일수록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고음 전문 스피커예요. 스피커도 보면 혹시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저음을 더 잘 내는 이어폰이 있고요. 고음을 더 잘 내는 이어폰이 있어요. 또 혹시 음악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게 저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피커를 사냐, 고음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커를 사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그렇고요.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고음을 줬더니 오히려 소리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소리가, 여기에 전압이 작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난다는 건 전압이 작게 걸린 거니까 여기로 전류가 약해져야 됩니다. 전류가 약해져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도 흐를 수 있고 이렇게도 흐를 수 있겠지만 전류가 약해지려면 얘가 코일이면 가능해요. 얘가 코일이면 고음일 때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를 하니까 전류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여기 V는 IR에서 I가 줄어드는 꼴이니까 V가 작아지고요. 여기 V가 작아지면 스피커 V도 작아지겠죠. 두 개는 병렬 연결해서 전압이 같으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작게 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X가 축전기고 Y는 코일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은 틀린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Y는 진동수가 큰 걸 흐르지 못하게 한다.
Y는 코일이니까 진동수 큰 놈 잘 못 흐르게 하죠. 니은 맞고. 나의 스피커에는 F1과 F2가 있다면 F1 소리가 F2 소리보다 크게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F1은 진동수가 작죠. 진동수가 작으면 코일 입장에서는 진동수가 작으면 전류가 더 잘 흘러요. 그럼 전류가 커질 거고요. 전류가 커지게 되면 여기 저항의 전압이 커지게 되니까 스피커의 전압도 커지게 되면서 스피커의 소리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F1 소리가 F2 소리보다 크게 발생한다. 디귿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스피커를 어디다 다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제 다 얘기는 풀이했으니까 지우고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Y랑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버리면 완전히 답이 바뀌어요. 정반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전류가 잘 흘러버리면 여기 전압이 커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Y에 걸린 전압이 작아져요. 그게 되면 스피커에 걸린 전압도 작아지는 꼴이죠. 자, 그래서 스피커가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뭐랑 병렬 연결되어 있는지. 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스피커가 이 코일이나 아니면 축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7번하고 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7번을 풀고 7번을 만약에 진동수가 크면 뭐 축전기, 진동수가 작으면 코일,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듯이 만약에 공부를 해버렸다면 8번에서 갑자기 멘붕이 올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의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축전기나 코일의 전압이 이렇게 뭐 전압이 달라지겠구나. 근데 스피커랑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그러면 스피커의 전압이 더 올라가겠네, 낮아지겠네, 그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공부할 때도 훨씬 더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류의 세기가 봤더니 X 같은 경우에 X의 전류를 봤더니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약해져요. 그 말은 얘가 코일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코일은 진동수 크면 전류 잘 못 흐르게 하니까. 그래서 X는 코일이다 맞고요. X는 진동수가 큰 놈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뭐 이것도 맞고요. 스피커의 진동수가 큰 소리가 진동수가 작은 소리보다 더 크게 발생한다. 이제 이건 확인해 봐야죠. 진동수가 크면 전류가 잘 못 흘러요. 코일이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한 회로에 전류가 흐를 텐데, 만약에 진동수가 크면 코일 때문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I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진동수 큰 경우에요. 진동수가 큰 경우에는 I가 작아요. I가 작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겠죠. 여기 전압이 작다는 건 여기 전압이 크다는 소리고요. 여기 전압이 크단 말은 스피커 전압이 크다는 소리예요. 스피커 전압이 크다는 거는 소리가 크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스피커 소리가 커요. 다시 이제 맞는지 봅시다. 진동수가 큰 소리가 진동수가 작은 소리보다 더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래서 7번, 8번을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 같은 경우에 진동수가 F0N을 했더니 F0N 방송만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딴 건 안 나오고 F0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다른 거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코일과 축전기가 직렬 연결돼 있죠. 근데 축전기는 진동수 큰 놈만 좋아하고요. 코일은 진동수 작은 놈을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건 더 전류가 잘 흐른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진동수가 전류 있을 때 특정한 진동수에서 특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뭐 마치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꼭 이렇게 대칭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진동수에서 전류가 특히 잘 흐르는데, 이게 아마 이건가 봐요. 이것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고유 진동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파는 길게 부르면 전자기파고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거니까 전자가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축전기는 진동수가 큰 놈을 좋아하는데 반대로 말했네. 수신호의 공명 진동수가 F0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F0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KBS 1이라고 해봅시다. 1.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KBS 2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코일이나 축전기 둘 중 하나가 뭐 두 개 다 그럴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가 가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값을 변합니다. 축전기는 전기 용량이라는 값을 있고요. 뭐 코일은 자체 유도 개수. 그렇게 해서 축전기나 혹은 코일의 이런 개수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이 F0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각 방송국 그 진동수에 맞는 걸 딱딱딱 맞춰서 그 신호가 나오게끔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10번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에서 이렇게 해서 F1을 발생시켜서 이 안테나 그걸 수신하나 봐요. 그래서 공명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공명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얘랑 얘에 의한 효과가 F0에서 F1일 때 소리가 잘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나에 흐르는 거 아까 F1을 공명 수신한다고 했으니까 나에 흐르는 애도 F1이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소리라고 했네요. 가에서 저항을 증가시키면 진동수. 저항이 커지면 전류값이 약해지긴 하겠지만 진동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 이상하고요. 나에서 이 저항을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전류값이 약해지겠죠. VIR. 이거 이상하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 단어에서 제일 좀 그래도 좀 복잡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까 그 7, 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